반갑습니다. 내림 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대단히 덥네요.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영상은 이번 토요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 수원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있었던 반민족 식민역사청산 서울연대 발대식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현장을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덕일 소장님 이제 역사 강연도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후반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날 모습입니다. 수원회관이 꽉 들어찼습니다. 더 많이 왔다면 더 난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찼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역사가 또 한번 있었습니다. 식민사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주목할 때 그때 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가야사 문제와 더불어 해가지고 다시 국민들이 식민사학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이제 장면 보시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내용도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각 목사님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에 다 참석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거의 꽉 들어찼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역사 운동이 벌어진 배경을 여러분들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표현한 47억짜리 동북아 역사지도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제 역사에 관심 가지고 이제 초보로서 들어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린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동북공정을 막으라고 1,000억을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준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지금도 한 해 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목적이 뭐냐?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으라고 만든 단체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린다 해가지고 47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거기서 다 뺐습니다. 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사군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냥 자기들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조조의 후손이 세웠던 조이조 위나라가 우리나라 김기도까지 왔다고 지도를 또 그랬습니다. 믿지 못할 내용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여러분들 역사에서 벌어졌고요. 제 이제 동북공정 요번에 논문 내용에 그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중국이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그린 지도처럼 똑같이 중국의 역사 지도와 국정 교과서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47억 지도를 썼는데 독도의 점을 뺐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죠. 이 지도를 편찬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입니다. 왜?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몇 놈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지금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기들은 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가톨릭 교수가 된 모씨죠. 기모 씨가 지금도 글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독도의 점을 그렸는데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지었다라고 지금도 글을 올려놓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 들으면 그런 거 같죠? 여러분들 제가 동북아 역사 지도를 직접 봤습니다. 그려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동북아 역사 지도집을 그릴 때 이사장이 여러분들 김호섭 이사장입니다. 김호섭 이사장이 정언을 직접 했습니다. 어떤 정언을 했느냐? 자기가 이사장일 때 역사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47억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독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을 다 불러놓고 왜 독도를 찍지 않았느냐? 쌍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쌍욕까지. 어떤 쌍욕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쌍욕을 다 했답니다. 국민 세금 47을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왜 독도를 뺐느냐? 이게 지도냐? 그리고 반드시 그려오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지도를 가져왔는데 또 독도를 빼고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이사장이 독도에 점을 찍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찍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 하고 한사군이 평양했다고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 지도가 결국은 폐기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 이 지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사학자들이 이 지도 사업 편찬을 막았다. 지금도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천하의 나쁜 놈 새끼들입니다. 왜? 동북아 역사단 이사장부터가 점을 안 찍고 왔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그 점원에 박사학위 준 애를 내세워가지고 점을 찍었는데 이덕일 소장이 뽀샤보를 찍었다고 그 양반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그 대학교에. 여러분들 이거는 지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 그냥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들 100만 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한국학 연구소를 연결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기에서 박사학위, 우리나라 학교하고 연결되는 바잉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심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국고 100만 달러를 주고 거기서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글로 딱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100만 불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바잉턴이라는 학자 여러분들 이름 찍어 보십시오. 그럼 뭐냐? 거기서 쓴 책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도 우리나라에서 걸려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여러분들 지금도 뭐라지 보면요. 이덕일이하고 유사사학자를 하는 놈들이 이 지도와 하버드 대학의 사업을 막았다고 지금도 떠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덕일 소장님이 숭실대 교수로 임용이 다 확정됐는데도 또 누가 말했느냐? 거기 은퇴한 역사과 교수가 총장한테 쪽지를 뭘 보냈느냐? 아, 이덕일이가 47억 지도를 막았다. 하버드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총장이 뭐 알아? 모르니까 어때요? 아, 이덕일 이번에 숭실대 교수가 되는데 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교수들이 다 채점 좋게 평가했는데 뭐냐? 자기가 보니까 뭐냐? 이게 이상한 뭐 교수라는 은퇴한 교수 그쪽 교수가 문자를 서류를 보냈는데 아, 이런 사업을 막았다고. 그러면 제정신이란 총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47억 지도가 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죠.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냐? 아, 이런 중요한 우리나라 독도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찍어놓은 거. 그리고 조조의 후손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는 지도.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그 지도. 그 지도를 막은 것이 이덕일 소장하고 우리 역사학교 사람들 아닙니까? 아, 상을 줘야지. 교수 자리를 100번 줘야지. 근데 뭐냐? 확인도 안 하고 교수 임용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진짜 쪽팔리는 대학입니다. 제가 보면. 쪽팔리는 대학이고요. 역사의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 돈을 100만 불까지 보내주고 고작 한 게 뭐냐?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이제 증명이 됐다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동북아 역사대단이 동북공정을 막는 단체입니까? 동북공정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단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논문이 이제 등재되고 난 뒤에 다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역사를 말아먹었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국고 1조 2천억을 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수로는 가짜, 허황우는 가짜, 가야는 1세기에 건국이 없었다. 3세기부터 6세기에 있었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야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은 못 믿는다. 어떤 기록을 믿어야 되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가야다. 라고 어떻습니까? 1조 2천억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돈을 쓰면서 그렇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이것이 가야사 운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국민들한테 드러났죠. 토론을 시키니까 어때요? 우리는 김수로 후왕으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런 놈들이 무슨 가야 학자입니까? 일본 서기 학자라고 하든지 일본 서기 임나 학자라고 하든지 임나 연구소를 차려야지 왜 가야라는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국고를 쓰고 있습니까? 국민들 세금을 받아먹고 있냐 말이죠. 자, 이 문제. 그리고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라도 천연사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전라도를 말 그대로 임나의 말 그대로 일본 서기
임나 지명을 다 박아놨습니다. 사료 원문까지 조작하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의 임나 땅이었다. 여러분들 가야도 임나 땅, 경상도도 임나 땅, 전라도도 임나 땅.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임나일본부는 폐기되었다고. 한일 공동협정으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폐기됐다고 이런 개소리하는 놈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토론회 때 여러분들 북경대 이건호 교수가 일본 교과서를 들고 나와서 뭘 했습니까? 일본은 절대로 임나일본부 폐기 안 했다는 것을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일본은 임나일본부가 살아있다.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이야기를 했죠. 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거 절대로 증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든 들고 나왔어요. 참 제가 보면 그래도 끝판에는 저렇게 잘하는구나. 저 양반이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교과서에 쓰고 있다는 걸 저 양반이 와서 증명을 해줬거나 참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임나일본부는 폐기됐다고 방송 토론에 그 이유 나와서 하는 거짓말하는 놈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일본 교과서 다 사와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임나일본부란 이름 없지만도 임나일본부 있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모든 교과서, 극우 교과서임은 아닙니다. 지방 토론회 때 보니까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는데 극우 교과서에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극우 교과서가 아니라 대부분 일본의 교과서에는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사에는 임나일본부가 진실인 것처럼 다 기록해놨습니다. 신사 가보십시오. 일본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일본 교과서도 안 본 인간들이 임나일본부가 한일 공동 서로 조약으로 폐기했다고?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 자, 이번에 전라도 천연사까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말아먹는 전라도 천연사가 가야에서만 뭡니까? 어떤 양반이 나와서 토론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여기 고조선에 대해서 잘 나온다고. 네, 그 인간 이야기 듣고, 야, 저놈이 저 전라도 천연사를 읽고 나왔는가? 전라도 천연사에 고조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당군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당군 인정 안 한다는 그거부터 나가는 게 전라도 천연사예요. 그러면서 이만조선 한사군 진국을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놓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료 원문 조작해가지고 고조선을 부정하는 책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책이 전라도 천연사입니다. 당군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책이 전라도 천연사예요. 근데 그 한 줄을 안 읽고 나온 놈이 여기는 고조선에 대해서 기술이 문제가 없다고 비파행 동금도 한반도로만 잘 잡아야 놔놓고 말이지. 그런 인간을 왜 방송국에서 섭외해가지고 공중파에 세웁니까? 이 학자의 그게? 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이 이제 터지니까 전라도민도도 뒤집히고 경상도에 있으면 가야사 관련된 가야하는 분도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도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번에 다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역사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동북공정으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의 속국으로 이제 되고 이제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속국이라는 논리. 물론 일본은 조용히 있습니다. 왜? 한국의 학자들이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본 학자들이 나설 필요가 없죠. 외교 문제 터지는데 한국의 학자들이 전라도 경상도로 임나로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설 필요 없죠. 자,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이번 행사 때 이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성함을 여기 보였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 제가 화면을 조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 이제, 요번에 직접 현장에 찾아주신 분들이고요. 제가 뭐 한 분 이걸 드리지 못하고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축사로서는 이종걸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원문내 대표님, 그 다음에 옛날 행자부 장관님, 허성관 장관님, 농림부 장관, 허신영 장관님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야 이제 국회의원들 분들이 축전을 또 보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행사를 할 때 이 역사 각자 나름대로 이제 그 관련된 식민사학을 걷어내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노력하는데 그 단체마다 이제 어떻습니까? 대표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가야사 바로잡는 전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전라도 천연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중도 유적, 원전 보존에 대해서 지금 춘천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상을 오정규 대표님 직접 나와서 또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사관, 대륙사관에 대해서 신백강 이제 대표님, 그리고 우리나라 국통맥, 그리고 이제 대중역사운동의 그 현재의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역사 주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인과 국사. 우리나라 저는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하는 분들은 당군상 목자른 분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오신 박원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불교에서 진리도 배우려는 분이고 다 배우려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역사관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곤영가야, 우리나라 가야에서 삭제된 곤영가야, 그 이제 이렇게 직접 지금 이제 바로 세우고 있는 어떻습니까? 지정선이에요. 그 다음에 배달영토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 왔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역사운동 문제하고 식민사학 정상, 민족 통일 문제, 통일 문제까지 그런 데 가지고 각 단체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3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지금 역사 현실이 이렇고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이번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에 이제 단체 우리 이제 시민연대 이제 뭐 회장님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 소장님의 이제 약 이제 15분 정도 강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된다면 그 이덕일 역사 TV에 그 관련된 그 부분만 여러분들 이제 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역사 운동이 어떻게 이제 벌어져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15분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제 이 역사 이제 시민운동, 역사 강복 운동의 시민운동에 촛불을 붙이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남원의 양경민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고 이번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날이 그렇게 더운데도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이번 행사에 다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아마 또 연대가 많이 이제 형성돼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강연이 전국 곳곳에 있었을 겁니다. 생길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우리 현실과 더불어 이번에 역사 바로잡는데 다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행사 내용을 짱짱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은 이덕일 소장님 한 10분 정도 영상을 해가지고 축약이 된다면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브리핑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시민 역사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적극적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에 간단한 브리핑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2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그때 주제는 해방 후 식민사관은 어떻게 주류 역사관이 되었나라는 것이었죠. 그때 저희가 그런 행사를 처음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죠. 그런데 그때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선언만 했지 실제 이 식민사관을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10년 후에는 똑같은 이야기 안 하게 10년 후에는 식민사관이 청산되고 민족사관이 이 나라의 주류 역사관이 되는 그러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임을 진행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19년 바로 이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님과 여러 기독교 불교계가 모여서 3.1 독립선언을 했죠. 대한민국 그 결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헌법 전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자꾸 바꾸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당시 3.1운동이 천도교라는 민족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의 연합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 자리는 천도교와 증산도라는 민족종교 그리고 기독교, 불교가 연합했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역사시민운동가들이 연합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천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면
자각과 자행과 자통, 자각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행은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 자통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민족 통일까지 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각,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되죠. 뭘 자각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껍데기, 몸은 해방됐지만 정신은 전혀 해방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식민사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마도의 중심사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만들었어요. 그 역사관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 민족은 여기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스스로 생겨났다, 자생했다. 그 자생한 일본 열도에는 고대부터 강력한 야마도해가 있었다. 이 야마도해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 이게 바로 야마도의 중심사관인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가야사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 이게 전부 다 야마도의 중심사관을 대한민국 국고로 이 땅에 다시 되살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시민역사 운동가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이 중화사대주의 사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 현재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심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두 가지를 자각하고 이 자각한 것을 가지고 주위에 많이 알려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강단, 세칭, 주류 식민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국인들을 주인으로 모시죠. 그런데 저희가 약 2달 전쯤에 일본에 가서 도쿄에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의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자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일본인들, 일본의 전 문부상 그리고 전 현직 중요한 의원들 그리고 여러 일본의 주류 세력들 앞에서 심포지움을 할 때 제가 한국 측을 대표해가지고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일 관계가 안 풀리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제 제국주의 사관이 아직도 일본과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야마도의 중심사관이 아직도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이 주인들이 아무도 반박을 안 했어요. 속으로 어떤지 몰라도. 그건 뭐냐면 바로 진실이 갖고 있는 힘, 거꾸로 일본의 야마도해가 한국을 점령한 게 아니라 원래 역사의 흐름이 대륙에서 시작해서 반도와 해양을 거쳐서 열도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일본인 주류 세력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갖다가 알리고 전파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역사관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행, 행동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심포지엄 자료집 보시면 6쪽부터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거를 뒤엎었죠. 뒤엎고 있죠. 그런데 딱 하나 안 뒤엎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책 4권과 또 1권, 5권을 갖다가 출판 금지령을 내리고 벌금을 때렸어요. 저희는 당연히 안 냈죠.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전화 온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냐? 바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짓거리를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교육부 장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진입하라고. 마침 그저 나왔을 때 어떤 영화 감독이 같이 있다가 그 내용을 다 녹화를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또 날라왔어요. 공문이. 돈 물어내라고. 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왜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하냐. 저희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였어요. 한사군은 쓰고 글 쓴 배성준 박사가 근무하고 있어요. 또 나랏돈 가지고 유학까지 또 갔어요. 또 독도연구소,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봉급줘야 되냐 했더니 김오섭, 그러면서 동북아 역사지로 이야기했더니 김오섭 이사장이 제가 그 지도 책임자 불러다가 혼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고로 만드는 지도면 독도는 반드시 그려와라.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와라. 점 안 찍어왔잖아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아까 유영종 위원장님이 가스라이팅 당해왔다. 그 누가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80명이 모여서 만든 지도에 독도에 점 찍어 오라는데 끝까지 안 찍어 온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말로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중에 서울시립대 교수가 된 안정준이가 북한도 낙랑군을 평양이라고 한다 라고 논문에서 거짓말 써놓고 그 논문 가지고 서울시립대 교수가 돼요. 북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무덤을 3,000기 발굴했지만 중국 무덤은 하나도 발견 못했다. 전부 다 고조선의 후예 국가인 위만조선과 위만조선의 후예들이 만든 무덤이지 중국 무덤은 한나라, 낙랑 무덤은 하나도 발견 못했다. 또 한국 남한식민사학의 아버지인 세키노 타다시가 뭐라고 썼어요? 자기 일기에. 북경 유리창가, 요 인사동 있죠? 북경 가면 유리창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사군 낙랑 무덤을, 한사군 낙랑 유물을 대거 사가지고 총독부 박물관에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와도 버젓이 행세하는 게 한국의 식민사학이죠. 아까 우성 대표님이 통일 말씀하셨는데 무조건적인 당위적 통일. 그런데 박한식 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3체제 통일론이 있어요. 이 3체제 통일론이 뭐냐면 남북한이 각각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판문점 비무장지대에 공동 정부를 세우자. 저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 분단사학을 깨고 통일사학을 가야 이 민족의 통일과 민족사학,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다 같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우리도 통일사학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진정한 민족의 해방과 통일과 통일 역사학이,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순국선열들이 만드신 역사학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동안 무시 많으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 역사 교과서를 좀 만들어 달라.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늦어도 10월 중으로는 참 역사 교과서, 우리 대한 역사 교과서가 나올 겁니다. 그럼